요즘에 수목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가에서 권유하기도 하고 요즘에 왜 이거를 많이 찾으시려고 하실까요? 단점이 잠깐만 단점. A라는 추모 그러니까 수목장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가 됐어요. 수목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점은 꼭 고려해 보셔라라는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바른 장래 정보 전달을 위해서 김태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던 장래에 대해서 정말 일반인 수준 에서 좀 못하기도 하고 많이 아는 그 사이에 있는데 저도 수목장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에 수목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가에서 권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으로 좀 저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수목장으로 본인의 장례를 치르시면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다라고. 아직까지 이제 수목장 그러니까 자연장이죠. 크게는 자연장 안에 수목장이라는 하는 형태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거를 인허가해주는 공무원분들도 정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수목장이 이제 시작이 된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오래됐네요. 예, 그래도 15년 정도 된 것 같고 우리 양평에 그 산림청에서 이제 그 개발해서 주관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 하늘숲이라는 그 수목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우리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추후에 뭐 용민이 시립 수목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 수목장이라고 조그만 이제 봉안 시설 안에서 종교 법인으로 허가받은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목장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수목장은 수목장을 업체에서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수목장을 우리 땅에다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그 2년 전에 그 KBS 뉴스에도 나왔던데 정말 이제 많다고 좀 느끼시나요? 수목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렇죠.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LG 그룹의 그 구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경제가의 CEO들은 대부분 이제 매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화장으로 해서 수목장을 해서 이제 곤지암에 있는 이제 그 화담숲이라는데 거기다 이제 수목장을 하시면서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라든지 이제 경제계에 있는 그 CEO들도 수목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들 수목장을 하고 저는 2년 전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김해에 고향이셨던 봉하마을에 화장해서 비석 하나 올려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화장률도 많이 올랐고 자연장 형태로 가시는 이런 형태로들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장래의 문화가 뭔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해줘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목장 혹은 자연장 같은 것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지만 수목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목장이 뭔가요, 정확히? 수목장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화장하신 유골의 유분을 나무 주변에서 나무 바로 아래다가는 뭐 나무 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한쪽을 한 30에서 50cm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 파서 그 안에 유분을 모시고 다시 흙을 덮어드리고 그 위에 비석 조그만 거 하나 올려드리는 형태 이런 장법을 저희가 수목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 되는 예. 나무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 나무 바로 밑은 못하니까 주변에. 주변에 예. 그러면은 그 납골함이 아니겠네요. 거기다 심는 건.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인 이제 전분함 또는 그냥 전분함. 또는 그러니까 안에서 흙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는 화장한 유분만 한지로 싸서 모신다든지 화장한 유분을 마사토 같은 흙하고 섞어서 장법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흙하고 섞어서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한지로만 모시는 형태를 갖다가 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이장이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연장으로 하는 형태는 이장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목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선산을 정리해서 이제 평장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장묘로 이 안에다 석실을 만들어서 대리석 석실을 만들어서 그 유골함 있잖아요. 실내 봉안다님이 모시는 자기로 된 거. 네. 거기에다 모셔서 나중에 또 만약에 이장을 해야 되면은 모셔가야 되니까 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골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일 이 석실이 없이 일반 유골함에 모셔가지고 땅에다가 30에서 50cm를 갖다 파서 유골함을 모신다 그러시면 이 안에 습기가 차겠죠. 아니면 때로는 물이 고일 수도 비가 있고, 와서 새니까. 이 안에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자기로 된 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장법을 사용하실 때 유골함으로 모신다 하시면 석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골함을 완전히 밀폐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수목장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나무가 있고 정말 간략하게 파서 자연을 돌아가게 하는 건데 요즘에 왜 이거를 많이 찾으시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수목장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나 저기 뭐 죽으면 이제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뿌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뿌리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뿌리고 나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자리라든가 그렇게 그런 내가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 뵙고 싶다라고 할 때 찾아갈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연으로 보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증조부, 증조모는 자연으로 보내도 후회는 안 해요. 기억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니까 못 뺀 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짙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그러면은 자연으로 보내달라고 그래도 자연으로 이제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목장. 그래서 요즘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이거 뿌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목장 해라.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서 수목장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장점 말고 단점이 잠깐만요. 단점 그렇게 사실 듣기론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수목장이라 가지고 온 동네 산에다가 전부 다 그냥 물론 내 땅이라는 전제하에 나무에 이제 그 선친들 묘를 썼어요. 비석 같은 경우를 정부에서는 200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가로 20, 세로 10, 요 정도 이하의 규격의 손바닥만한 되게 조그마네요. 표비석에 그분들의 존함을 써서 하는 거는 오케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부분 이게 움직이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비석은 안 움직이게 하려고 좀 크게 하거든요. 무겁게 해야 되니까. 안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분이면 99명 정도는 좀 비석을 좀 크게 해가지고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규제 대상을 하지만 그거 갖고 누가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장기간 생각하면 다 이거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이거 다 산업 폐기물이에요, 이게. 근데 산에 온통 A, B, C, D 이제 수목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비석을 없애든지 자연으로 보낸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틀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그래도 점점 묘가 많아지면 온 나라에 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목장을 권유하는데 우리는 뭔가 그래도 영구적으로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인을 위해서 화장한 유골은 자연으로 보내고요.
나무 식재를 한 그루씩 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을 이제 저희 선친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두는 거예요. 표비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꼭 나무 아래에 고인을 모시고 나무 앞에 가서 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예. 대로 우리는 뭔가 그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더 의리의리하게 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잘 하고 싶은데 수목장은 생각보다 소박할 수 있다. 소복할 수 있고 용미리 자연장도 수목장 같은 경우에 나무 하나에 맨 처음에 12분을 모셨어요. 근데 정부의 생각은 그렇게 표식 없이 위에 정부에서는 표식을 안 해주거든요. 그 위에 그냥 이름만 써서 공동 비석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이름만 새겨드리는데 지금은 만장이 됐지만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12분 모시고 그 주변에 또 모셔요. 12분을. 그리고 또 10분을 36분까지 모시니까 나무 한 그루에 정부에서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적은 공간에다 하고 싶은데 취지는 좋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데 나무 하나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 분만 좀 모시고 싶은데 36분을 모신다. 이거 모르는 분하고 유분이 섞이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생각은 좋죠. 그렇게 해서 그걸 공원화하는 거예요. 40년 동안만 관리를 해주고 관리비도 안 받고 그 뒤에는 공원화 시킨다는 의미.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자연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수목장을 묘지로 보니까 지금 이게 생각의 견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생각과 어떠한 우리의 생각 계속 대비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과도기네요. 과도기 있고 나는 내가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할아버지를 추모하러 가는데 항상 잔디도 좀 벌초가 나름 깨끗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그 바람이죠. 추모 시설이고 바람이잖아요.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만장이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관리가 되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데도 있고 첫 번째 참 우리 용인시에서 첫 번째 사설로 만들었던 A라는 그러니까 수목장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목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일반 매장묘나 봉합묘보다도 더 답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사전에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다고 뭐 수목장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목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삼길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추천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사설에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저렴하지는 그렇지는 않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더 예뻐요. 이렇게 뭔가 나무도 있고 해서 의미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가장 큰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들이 규제든 그리고 허가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길게 봤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목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점은 꼭 고려해 보셔라라는 게 있을까요? 미리 꼭 가서 보고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모시고 나면 이장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모시고 나면 이장을 못 한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자연장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분으로 하거나 한지로 쓰면 이건 이제 이장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시간이 더 빠르니까. 근데 자연적인 그 전분암 같은 데다가 모셔도요. 여러분 3년 4년 있다가 유분을 이제 파멸하잖아요. 없죠, 당연히. 있어요. 있어요? 네. 4년 5년까지는 그게 유분이 있단 말이죠. 굳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장은 가능한데 시설 자체에서 이장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장을 한다면 이장을 전제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산골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보내드린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라는 것처럼 우리 선친을 흙으로 보내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목장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봉안당이나 봉화묘처럼 어떤 그 묘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려드린다라고 들어가해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수목장이든 이런데 이제 그
기간은 사설은 영구적이고 아까 이제 그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건 뭐 45년 또는 60년, 뭐 4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같은 경우에는 대신 관리비를 계속 내야겠죠.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물론 이제 산림청에서 내는 것도 관리비를 15년 단위로 이제 납부들을 하는데 이런 관리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장을 안 한다는 전제의 사설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모시고 나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해주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이제 자연으로 가신 걸로 인정을 하고 여기도 이제 시설을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비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비석만 없어 있는 거예요. 비석만 없으면 이제 그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여전히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적립이 정확히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원래는 아까 저번에 들었던 예. 대로는 이렇게 사후에 신고다. 예. 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있어서 그 이제 삽으로 뭐 한 50cm를 파서 그 안에 이제 화장한 유분을 이제 모시고 나서 그 위에 비석 하나 올려드린다 그러면 전혀 뭐 공사나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받아줍니다. 근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사후 신고도 하지 마. 안 받아줘라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는 그런 걸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뭐 보존 녹지라든지 이제 뭐 문화재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서는 안 받아주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후 신고에 관련된 거나 사전 허가에 대해 관련된 거는 담당 공무원하고 유선상이라도 통화를 하시고 100분 중에 99분은 그냥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 장비가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훼손해야 되고 이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뭐 돌쌓기 공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사전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신고라는 의미지만 허가 받으셔가지고 측량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사해야 될 면적이 만약에 여러분 요 정도다. 30평 이내다. 개인이고 가족은 무조건 30평 이내거든요. 그럼 30평 이내 우리가 좌표도 받아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요 면적 안에서만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절차가 좀 복잡해요. 우리가 같은 면적을 신고 안 하고 했을 때 공사비가 만약에 100이 나온다고 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한 300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3배 정도가 더 많이 공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기로는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무원과 연락해서 이게 지금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허가에 가깝긴 하다 지금은. 나중에 저희가 이 수목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들은 한번 또 따로 다룰 텐데 생각보다 지금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단순하고 쉽진 않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수목장 관련해서 조성에 관련돼서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런 게 아마 법적인 게 많아서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저희가 추후에 다루겠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수목장 얘기를 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단점 같은 것들이나 문제점이나 혹은 생각하실 것을 많이 전해드린 건 이게 잘못됐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길게 보고 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목장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봉환단 같은 거를 찾으시는 것들보단 더 연구든 생각이든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수목장에 대해서는 전체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건지 법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지 또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다음에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질문 하나 할 때마다 스스로 대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편했는데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바른 장래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